봉변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정동영의 모습이 너무 사납다, 주먹을 부르짖고 소리를 치는 모습이 가족 행복과는 안 어울린다, 이런 따가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설이라고 하면 남 빠지지 않게 할 자신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지요? 출발이 좋습니다. 어제 저는 새벽 0시 여수 시청 앞 광장에서 여수 시민들과 함께 열렬하게 여수 엑스포는 박람회예요. 박람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파리 박람회 부러워하고 구경 갔습니다. 5년 전에 여수 박람회 상해한테 뺏겼습니다. 만에 다시 어제 이제 유치 결정했는데 응원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여수 엑스포 성공하면, 유치 결정되면, 잘되면 정동영이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된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여수 유치 결정 소식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그래, 될 수 있어. 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2월 19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 이곳 부평에 왔습니다. 롯데백화점. 부평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가족 행복입니다. 아들, 딸, 좀 학원비, 과외비, 허리 휘지 않게, 그리고 잘 좋은 교육 시켰으면 좋겠고, 나보다 나은 미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우리 아내, 남편 건강하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 은퇴해서 노후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욕심 없이 65세 이후에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좋은 국민, 착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을 제공해야 할 의무, 다음 대통령의 책무이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OECD급 세계 선진국 클럽 국가 대통령이나 총리나 지도자 가운데, 그런 지도자 뽑는 선거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나쁜 대통령, 부정한 대통령, 부패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GM대우에 가서 노조 지도자, 회사 임직원 대화도 하고 공장도 둘러보고 거기서 일하는 것도 잠깐 좀 겉으로도 보고 차도 한번 몰아보고 같이 식판 들고 밥 먹고 사진도 찍고, 또 나오다가 우리 노동자들 거기 족구하고 있길래, 제가 족구 좋아하거든요. 차 세우고 옷법 들어가서 족구도 한 30분 하고, 그리고 일이 왔습니다. 일자리, 대우, GM대우. 그런데 제가 오전 둘러본 소감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직장 분위기가 그
GM대우, 부평은 GM대우가 매겨 살리죠. GM대우 공장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자신감이 차 있었고 밝았어요. 일자리는 우리의 복지요 인권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아들딸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족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좋은 일자리 GM대우 같은데, 또 삼성현대 같은 거, 그리고 큰 직장, 또는 중소기업이라도 세계로 뻗어가는 중견기업, 이런 기업,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일 모레 포스터가 붙어요. 1번이 누굽니까? 이게 1번이 그냥 보통 번호가 아닙니다. 1번. 기호 1번이 정동영이고 기호 12번이 누구예요? 이회창 후보가 10번인데 12명이 쭉 붙을 거예요. 12명 중에 사실상 주요 후보 가운데는 제가 제일 젊은 후보입니다. 나이가, 생물학적 연령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가장 전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사고가 유연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토목공사장엔 없어요. 운하를 파봐야 30만 명 일자리 생긴다고 하지만 그 공사판에 질통 내거나 삽 들고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들이, 딸이 운하판 공사장에 가서 일하길 바라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대통령이 할 일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운하파고 환경 파괴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낡은 경제요, 나쁜 경제입니다. 절대 이런 데서 일자리 안 생긴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통령은 세상의 변화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26살, 만으로 25살에 기자가 돼서 아나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나운서나 기자나 방송국에 근무하긴 마찬가지인데 저는 현장 취재 기자였습니다. 기자는 듣는 직업이에요. 사람의 말을 1시간 동안 듣고 거기서 한 줄 뭐가 제일 중요한가를 뽑아내는 것이 기자의 직업이라고요. 그 핵심을 잘 뽑아내는 능력이 우수한 기자, 유능한 기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자가 수천 명인데 그래도 MBC 뉴스 정동영입니다 라는 이 기자 정동영의 이름을 우리 국민이 많이 기억해 주셨어요. 저는 사람 말 잘 듣고 핵심 뽑아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일자리를 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젊은, 생각이 유연한, 제가 대통령 되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여러 분야 중에 문화 콘텐츠 분야에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음악, 뮤지컬, 이런 캐릭터, 만화, 이런 게 다 문화 산업이에요. 제가 어때 가수 보아라고 아세요? 동방신기, 또 박진영, 또 이문세, 유열, 이수만 뭐 이런들 모여서 토론했어요. 문화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사람 불렀어요. 한 사람 이명박, 한 사람 정동영 불러놓고 누가 문화 대통령 감인가. 이명박 후보가 1시간 하고 갔고 제가 1시간 반 뒤에 얘기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6번인가 박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동영이는 나중에 16번 박수 받았습니다. 문화 인생,
문화계 인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문화인 출신입니다. 제가 문화방송에서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문화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박수를 안 치시네. 그런 거 포함해서 16번 하여튼 박수를 치더라고요. 자, 저는 텔레비전에서 운쟁이 했습니다. 제가 MBC 다닐 때는 텔레비전 따로 있었고 컴퓨터 따로 있었고 전화기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엊그제 국회에서 IPTV법, IP 텔레비전법, 인터넷 텔레비법, 텔레비 인터넷법이라는 게 통과됐어요.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벽에 붙어있는 텔레비와 전화와 컴퓨터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폭발? 미디어 빅뱅이라는 폭발인데요. 텔레비가 인터넷이고 텔레비가 전화고 전화가 텔레비고 인터넷이 컴퓨터가 텔레비고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미디어 빅뱅, 미디어 융합.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텔레비 켜면요. 텔레비로 이제 물건도 사요. 가령 우리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옷 입고 있는데 저게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 클릭하면 그거 파는 대로 안내가 돼요. 그냥 금방 주문할 수 있고. 텔레비가 곧 인터넷인 세상이고 전화도 걸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산업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직업이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문화가 나와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IT에서 직업 만들고 산업 만들고 일자리 만들었어요. 우리 수출의 34%가 IT, 반도체,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 디지털 가전 등등 IT 관련 산업이에요.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10년 전에 여기서 컴퓨터 쓸 수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전에는 10명에 하나? 대한민국 국민 지금 초고속 인터넷 85%가 사용합니다. 10년 동안 이 민주정부는 인터넷을 산업으로, 직업으로, 일자리로 만들었어요. 이제 정동영이는 저는 참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마이크 잡고 할 때 정동영이는 그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또 나왔어요. 하여튼 제가 대통령 되면 반도체 산업과 조선 산업보다 만화 산업, 캐릭터 산업이 더 큽니다. 게임 산업, 영화 산업이 더 큽니다. 이게 문화 산업이에요. 한류, 드라마, 영화. 젊은이들은 지방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근데 비정규직도 좋다. 이 문화 분야에는, 문화 산업 분야에는 길을 쓰고 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왜냐? 거기는 창의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데기 때문에, 자기 개성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문화 산업 분야에 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왕창 늘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실업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 10년을 20년이라고 선동하는 야당이 있어요. 틀린 게요. 10년 전에는 문화가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IT 얘기했지만 영화 지난 10년 사이에 1000만 명 이상 본 영화 7편 나왔어요. 여러분 JSA,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동막골 등등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다 보셨구나. 이 영화가 왜 나올 수 있었느냐? 표현의 자유, 소재의 자유, 억압의 해방, 양심의 자유, 문화의 자유, 학술의 자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됐기 때문에, 갈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열이 사라졌기 때문에, 끌고 가서 두들겨 패는 이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창작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가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지난 10년의 이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팀 코리아를 만들겠어요. 팀 코리아는 뭐냐? 여러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오기 전에 한국 축구팀은 뭐 3류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래, 오합지졸 비슷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해서 팀장을 맡고 팀워크를 조직했잖아요. 잘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홍명보,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팀장에 따라서 얼마나 팀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잘 압니다. 팀 코리아를 조직해서 제가 팀장이 되고, 그리고 노조 지도자, 경제계 기업 지도자, 중소기업인, 문화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강요, 장관들 비행기에 같이 400명, 450명 타고 카나다에 갑니다. 인도에 가겠습니다. 저 동유럽에 가겠습니다. 서유럽에 가겠습니다. 가서 정상회담, 외교, 이거 말고 외자 유치, 외국인 직접 투자, 세계 100대 기업을 한국에 끌어오는 것, 한국에 오면 돈 번다, 중국에 진출하는데 최고의 전진기지다, 이렇게 설득해서 당장 내년부터 최소한 150억 달러, 15조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져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은, 한국이 인건비 비싸고 땅값 비싸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만한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외국 기업은 한국 물정을 모르잖아요. 지리도 모르고 말도 서툴고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합작하게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1000대 기업에 돈이 있어요. 360조나 4천억 달러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리스크, 자신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해요. 외국 기업이 오면 합작해서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세계 100대 기업이 와서 들어와서 투자하는 기업은 인류 기업이에요. 인류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정동영이가 또 제가 대통령 되면 팀 코리아 만들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 150억 불 이상 끌어올려서 좋은 일자리,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일자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북경시장에서 파 따듬고 계신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노점에. 그 아드님, 따님 다 어떻게 성장했냐고 그랬더니 딸이 많대요. 근데 아들이 2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막내로 아들 하나 낳으신 모양인데, 근데 그냥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결혼도 못했겠네요. 직장이 있어야 하지요. 뭐 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공부는 했습니까? 대학도 나오고 다 했는데 논다. 할머니가 저 시장에서 파다듬고 계세요. 29살짜리 아들은 취직 못해서. 근데 저 지방의 중소기업에 가면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 43만 명, 주부 파트타임 사원, 거기선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런데 거기에 갈 일자리는 이 청년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청년이 찾는 일자리는 아까 말씀한 문화 콘텐츠, 금융, 물류, 관광, 회계, 법률, 컨설팅, 의료, 교육, 이런 일자리라고요. 이런 일자리. 이런 일자리 만드는 것이지 삽질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또 좀 좋은 직장, 경쟁력 있는 직장, 두 가지 말씀이었고, 문화 콘텐츠, 팀 코리아.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우리 국민 사기, 우리 사업하는 분들 사기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뭘로? 이 경제 영토를 남한에서
10배, 100배 키우겠습니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동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입에 떴어요, 이름이. 어떻게 경제 영토 확장하느냐? 자, 평화가 돈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 이 좁은 땅덩이에서 아웅다웅 복닥거리면서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왔는데요. 이제 벽에 부딪혔어요. 이 벽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 벽은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되느냐? 만으로 가야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야 됩니다. 저 중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대륙으로 가야 합니다. 유럽으로. 어떻게 갑니까? 부산에서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뚫겠습니다. 어디로 뚫어야 되느냐? 원산, 함흥, 평양, 신의주로 뚫겠습니다. 내년 8월 8일 북경올림픽이 열립니다. 1964년에 동경올림픽 일본이 이뤄졌습니다. 24년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한국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면 중국이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일본,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우리는 이제 태평양과 함께 북으로 가야 합니다. 저 만주로 가야 합니다. 시베리아로 가야 합니다. 내년 8월 8일 북경올림픽 때 남북공응원단 부평에서 저 서울역 가서 타고 평양역 지나서 신의주 지나서 단동 베이징역까지 갑니다. 이명박 씨 대통령 되겠어요? 이거 물 건너 갑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벤트가 아니라 내년 8월 7일 날만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신의주 경의선 저 경원선으로 이어서 시베리아 철도 TSR, 만주 철도 TCR, 몽골 철도 TMDR로 연결해서 장문으로 저 하얼빈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저 카자흐스탄으로 우크라이나로 베를린으로 함부르크로 자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만주에 가서도 무역하고 직장 잡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제 영토 확장의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제가 제일 젊다, 또 생각의 유연성이 제일 크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자 18년 하면서 세계 50개국을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특파원도 했고 영국에 가서 공부도 했고 미국에 가서 특파원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살아봤습니다. 작년엔 독일도 가서 몇 달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북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 확인한 사람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일 다루고 성적, 실적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세계를 알고 국민을 알고 외교를 알고 자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젊은이들의 꿈 확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들같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병장 3년 꼬박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 둘, 큰아이는 육군 가서 상병, 둘째 아이는 해병대 가서 1등병 빡빡 기면서 열심히 군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역 떳떳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는 월급쟁이 하면서 유리할 지갑 세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탈세, 단시번도 탈세한 적 없습니다. 교육, 근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준법 정신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좋은 국민,
착한 국민이란 정동영이도 저도 좋은 대통령 후보, 착한 대통령 후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어린 제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19살에 처음으로 서울에 와봤습니다. 서울 상경했어요. 시골에 있는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서울에 밤에 오면, 그땐 강남은 없었어요. 한강 철교 건널 때 서울은 왜 이렇게 휘황찬란한지, 그런데 저 많은 집 중에, 저 불빛 중에 제가 가서 몸을 누일 공간은 단 한 평도 없구나 생각하면 몹시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머니가 아무 대책 없이 동생들하고 보따리 싸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장정도 서울 바닥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옷장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왕십리 근처 판자촌 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아동복, 바지, 치마 이런 거 열심히 재봉들 돌리시고, 저는 옆에서 시다가 뭔지 아세요? 고수, 시다, 오바로크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새벽이면 동대문 평화시장에 옷보따리 맡기고, 그리고 그걸로 영명 생계를 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대통령 후보 되고 그 다음날 새벽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동대문 평화시장에 갔습니다. 젊은 날 가난하게 살았을 때 제가 먹고 살았던 그곳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제 옷보따리 팔아주셨던 사장님 할머니 만났어요. 평화시장, 동대문 평화시장 통일상가 2층 해인사 사장님인데요. 저를 얼싸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이면 옷보따리 갖다 놓고 오후에 수금하러 와서 돈 달라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평화시장은 통로가 굉장히 복잡거리고 비좁습니다. 거기 서 있지도 못하고 저기 저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청년 정동영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로 필름이 돌아갔습니다. 그래, 저 계단에 학원 맨날 저기에 쭈그리고 앉아있었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차라리 나았는데 군대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장사하다가 이제 또 데모하다 끌려가서 군대로 갔어요. 서대문 구치소 거쳐서. 어머니는 편찮으시지. 어린 동생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동생들이 하나는 중학생이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실업계 야간학교 진학했다 그것도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다녔죠. 또 동생도 하나도 대학 들어갔다 포기하고 또 저 대신 옷장사.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으로서 저는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의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저는 여러 가정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제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여러분이 제 가족이고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돼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학교 나와서 취직 못한 아들, 딸이 있으면 제 동생 아들처럼 제가 가족이니까 장남으로서, 장남인 대통령으로서 아들, 딸의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의 사교육비 걱정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에 갔더니 GM,
이런 말 해요. 사교육비만 경감되면 없으면 임금 인상 투쟁 안 하겠다. 사교육비만 없으면 노사 평화 금방 된다. 사교육비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사교육비 부담만 없으면 우리 삶이 4분의 1 퉁 뛰어 올라갑니다. 윤택한 삶, 그래도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장남인 대통령으로서 교육 대통령, 대학 입시 폐지, 대학 경력 강화, 공교육 향상, 사교육비 경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명을 5천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서 교육을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좋은 형님처럼 좋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좋은 장남처럼 여러분의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3자 선다형입니다. 정동영이냐, 이명박이냐, 이회창이냐, 셋 중에 하나 고르는 선거예요. 사실은 12명 남았지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국방, 납세, 근로, 교육, 4대 의무 제대로 하고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국민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좋은 경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통합민주신당 당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이명박 후보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실하고 자신이 부인했던 부동산 회사 다스인가 뭐 하도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다스 뭐 BBK 뭐 LK 뭐 영포빌딩 뭐 단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아니다 하나도 관계가 없다, 티끌만큼도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서 국민들이 거짓말쟁이구나,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을 뽑을 수 없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민주평화 세력의 대표 선수로 정동영이냐 이명박이냐 이회창이냐 이렇게 좁혀지면 정동영이가 1등한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제 해가 자꾸 이렇게 갑니다. 이제 끝내라고. 예.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잘 압니다.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래, 참여정부 세금도 많이 오르고 정말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죽겠는데 아무리 부패했건 썩었건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라고 해서 이명박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면 저 사람은 기대를 걸어도 좋은가? 그런 큰 기대와 그리고 응시, 여러분의 눈빛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국민의 말 잘 듣는 순종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력 있고 위대한 국민의 말귀를 가장 잘 알아듣는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는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겠습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정동이가 1등 공신 맞지요?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도 1등 공신 맞죠? 과거 대통령들도 보니까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식하고 나서는 담장 높은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저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국민과 떨어집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감각과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훌륭한 대통령도 청와대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우리 서민이 얼마나 힘든지, 세금 폭탄이 이런 발언이 얼마나 나쁜 발언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 작심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청와대 안에 안 들어가겠다. 밖에 과자 놓고 관사에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눈으로라도 보고 확인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서울 한남동에 가면요, 육군, 공군, 해군, 참모총장, 관사가 좋은 데 있습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왜냐? 계룡대로 다 이사 갔거든요. 거기서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출근, 퇴근하면서 우리 길거리에 장사하시는 분들 얼굴, 모습, 까칠한 표정, 종종 걸음치면서 추위에 출퇴근하는 시민들 모습, 버스 정거장에 발 동동거리거나 서 있는 우리 학생들 모습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만 해도 저는 좋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는 생각이 말랑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 좀 확 바꿔라. 바꾸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주의의 역사성, 민주적의 정통성, 그것은 확고하게 지켜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이 세금 고통, 양도세, 1세대 1주택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부동산 경기 살려내고 민원경제 살리고 국민 여러분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 모두 확실하게 바꿔낼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통령제, 우리나라 대통령제지요.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 정권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은 뿌리와 같은 정권입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노태우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은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고 노무현 정권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동영이가 제가 대통령 되면 이건 할 수 없네. 이건 노무현 정권과 다른 확실한 새로운 정권이고 정동영 정권이다. 확실한 정동영 정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 펼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개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도 해외에 나가서도 어디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민 어려움 진정으로 살피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정동영 대통령 시대, 좋은 대통령의 시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우리 밝은 아이들에게 좋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아이들, 착한 아이들에게 모범이 정직하게 살라고, 그리고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병 의원의 1분 정동영 후보에 대한 연설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병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동영 후보 멋있죠? 네, 우리 인천과 우리 부평을 방문하신 정동영 대통령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김대중 대통령 선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월드컵 경기장에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월드컵의 열기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여수 엑스포 현장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정동영 나왔습니다. 바로 여수 엑스포의 열기와 희망을 우리 정동영 후보가 온몸으로 받을 것입니다. 믿죠, 여러분? 지금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파전 하면 반드시 우리 정동영 후보가 마지막 서트를 해서 결승 테이프를 끊을 것입니다. 믿죠, 여러분? 그럼 우리 부평, 인천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를 열심히 밀어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정동영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자, 백일선 의원 어디 계세요? 백일선 의원님. 백일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일선 의원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선 의원이십니다. 자, 지금 오늘 정동영 후보가 연설한 이 장면은 전국의 270개 곳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오늘 정동영 후보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모두 힘내라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아이들이 미래를 정동영 후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음악으로 가족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동영이 열겠습니다. 로고송 5번 불러주십시오. 가족 정동영 정동영이 나는 좋아요. 내가 만드는 행복한 삶 이제 열어나가요. 행복만 지는 내게 와요. 정동영 행복은 가족실은 직장 싸고 서울 평에 오고 가고요. 인상 가진 눈물이 자, 윤석열 한번. 다섯 명 앞으로 수고씨. 정동영 대통령 내 사랑 나의 정동영 정동영 평화 대통령 사랑해요 정동영. 도와주세요. 정동영 행복 대통령
있잖아요. 정말로 소중하지요. 가족 행동 여러 나라는 정동영이 나는 좋아요. 좋아 내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멋지게 열어나가요. 행복만 듣는 대통령 이제 와요. 정동영 인격을 가득 잘 살아온 정평을 오고 가고요. 낮은 눈물이 사라지는 날 평화가 노래요. 정동영 행복 대통령 내 사랑 나의 정동영 정동영 나와 정동영 사랑해요 정동영 사랑해요 정동영 9번, 로또 9번으로 연속선이 갑니다. 정동영! 정동영! 갑니다! 달린다 달려간다 우리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을 향하여 깃들고 승리해야 한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길을 쓰는 세력이 서 있다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기는 거야. 정동영 정동영 행복의 나팔을 울려라. 정동영 정동영 평화의 나팔을 울려라. 정동영 정동영 승리의 나팔을 울려라. 다같이 손 높여 정동영 빅토리 행복 빅토리 이긴다 승리한다 정동영.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왔다. 달린다 달려간다 우리의 꿈을 향해 신나게 달려가야 한다.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을 향하여 깃들고 승리해야 한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길을 쓰는 세력이 서 있다 해도 우린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정동영 정동영 행복의 나팔을 울려라. 정동영 정동영 평화의 나팔을 울려라. 정동영 정동영 승리의 나팔을 울려라. 다같이 소리 높여 정동영 정동영 행복의 나팔 울려라. 정동영 정동영 평화의 나팔을 울려라. 정동영 정동영 승리의 나팔을 울려라. 다같이 소리 높여 정동영 다같이 소리 높여 정동영. 지금 정동영 후보가 퇴장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빨리하고 있습니다. 정동 후보가 오늘 알아보지 않으면 장애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앞쪽에 나와서 마음껏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